그런데 MP가 우리나라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수도 있고, 또 MP가 아니더라도 실시하는 특허권자 중에서도 MP 아닌 특허권자 중에서도 특허권을 남용할 수도 있고 약간 작전을 뿌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으니까 MP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청정지역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것은 또 너무 안일한 태도이니까, 그래서 뭔가 특허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개선시킬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IP2I라는 그런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침해 금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허권이 너무 강하기만 하고 유연하지 않으면은 그건 조금 너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장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이죠. 스트롱한 특허를 보장해 주되 플렉시블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strong and flexible patent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좋고, 이런 strong and flexible patent라는 요 단어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그런 문건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strong and flexible은 기본을 strong을 전제를 하고 flexible 해야 되는데, 이게 flexible하고 weak해져 버리면은 특허 제도는 어디로 가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플렉스블의 주안점이 주어버리고 기존의 우리 특허 제도에서 우리 특허 제도가 보호해주는 특허의 강도는 이미 약한데 거기다가 플렉스블까지 얹어버리면은 flexible and weak 패턴트가 돼버릴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해 금지 명령 대신에 손해배상을 명령을 해서 침해 금지로 인한 좀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해 금지 명령이 특허권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그걸 빼서는 안 되고, 그걸 빼지 않고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피고에게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줘서 시장에서 경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특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허의 품질은 특허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항상 심사 품질, 심판 품질, 특허의 품질은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MP 활동의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우리 특허청도 심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허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심사 품질을 제고하고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또 브라 이렇게 하겠다. 나는 좋은 특허청장이 되고 좋은 특허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어느 특허청장, 외국의 특허청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특허청장으로서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심사 품질을 제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심사 품질을 제고해야 되고, 세 번째도 심사 품질을 제고해야 되겠다. 나는 그 외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 정도 했는데 심사 품질이 제고되느냐? 미국 특허청이 그 특허청장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심사 품질이 조금이라도 제고됐다는 보고가 있냐면은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청장이 열심히 막 강조해도 제대로 심사 품질이 제고되지 않는데, 가만히 우연히 와서 심사 품질도 제고하고 심사 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는 이게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자기의 왼팔을 자를 정도의 치열함이 있어야 이게 겨우 조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것인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게 심사 품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허 소송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또 이노베이션 알리언스라는 그런 데서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뭐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서는 또 유럽에서 통합 특허 법원이 생기다 보니 이게 PA가 활동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서 미국과는 좀 달라서 미국처럼 그렇게 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송지를 제한하는 문제, 증거 개시를 축소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PA의 양면성을 고려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의 특허 천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특허제도 아래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데 PA가 그들을 도와주는 특허 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괴롭히는 PA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양 측면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면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 방안은 특허의 강력한 보호는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손해배상액 정액 제도가 거론되고, 자금 조달이 좀 원활히 되는 그런 것, 그리고 고품질 특허를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순기능을 최소화,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허제도 개선 방안도 있어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뭐 조금 마련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A, MP가 아니더라도 실시를 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약간 특허권으로 장난을 치거나 남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침해 금지 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부당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제도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소송을 제공하는 것, 그 외에 무효 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정정 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등 해서, 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대충 큰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거 할까 말까 해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되고 막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허 소송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판결은 어느 정도 우리 뭐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서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1심 선고되고 2심 갔다가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2년, 3년, 4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심 판결이 그런 거죠. PA 특허관리 전문 회사와 중소기업이 붙었어. 중소기업이 막 당했어. 근데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당했는지를 다른 중소기업도 알아야 대처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뭐 할 터인데, 그 판결문이 확정되고 나서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미 3년, 4년 다 지나고 나서 공개되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바로 공개되도록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소장의 기재 요건을 강화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거나 또는 오히려 특허권에 우호적이지 않는 미국 FTC와 유럽위원회가 PA의 부작용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장 왜곡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장 왜곡은 거대 기업에 의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생산된 측면이 있다. 우리는 PA의 순기능 및 역기능을 두루 인정하며
두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과 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PA 활동이 관측된 바가 없는 정도이다. 우리 특허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PA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다. PA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PA가 우리나라에 전혀 오지 않는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은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길 확률도 적고 이겨봤자 손해배상액도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겼다는 판결문은 다른 나라에 가면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은 미국으로 잘 간 것이죠. 승소할 확률도 높고 이기면 손해배상액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에 가면은 유럽의 법원이나 중국의 법원들이 미국의 판결문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은 현명하게 잘 간 겁니다.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아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특허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특허 환경이 참 아쉽고, 나아가 특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PA 대응책의 부작용입니다. 대응책을 여러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죠. 실력 없는 치과 의사는 골치 아프면은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자 그럽니다. 골치 아프면 그러죠. 그리고 환자의 병을 가장 쉽게 치료하는 방법은 그 환자를 그런 식이라면은 죽이면은 병 치료됩니다. 환자 죽여버리면 병이 치료되는 거죠. 그런 거죠. PA 몇 마리가 활동한다고 해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특허권의 위력을 약하게 버리면은 특허 제도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가 죽는 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균이나 암이 있는데 그 암 조금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약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환자의 건강은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 바이러스나 암만 딱 찾아서 죽이는 표적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 특허 제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다는 데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거죠. 절묘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무지막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무지막지한 대응책은 그냥 이빨을 빼거나 환자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버금가는 것이다. 절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뭐 그에 근접한 게 있을 정도로 좀 발전시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묘한 대응책을 만들고 특허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특허 제도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